본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 자취하며 정착까지 썰을 푸는 영상입니다. 현재 구독자분들 대부분 지인이나 친구들인데요. 제가 바쁘게 사느라 여태 가족 외엔 제 주변에 제 소식을 많이 못 전했는데 이 영상 하나면 어느 정도 전달될 것 같아 만들어 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현재 서울 중심부 역세권에 베란다 포함 5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벌써 여기서 자취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 방은 비록 좁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좋기도 하고 집주인 사장님도 좋은 분이기도 하고 많은 장점들이 있어 애정이 가는 집이다 보니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피터팬 좋은 집 구하기 카페에서 제가 살 집을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캐리어에 며칠 동안 쓸 물건을 담고 미리 검색하고 찾은 집 주소 그리고 집주인과의 방문 약속을 잡은 내용을 기록한 수첩을 들고 혼자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거든요. 총 13군데 집을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 기록했던 수첩이 있어서 공유할게요. 그리고 그 당시 직거래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실소유주는 임대하시는 사장님의 직계 존속되는 분이셔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받았습니다. 자취는 처음이다 보니 그 당시 직거래할 시 주의사항 메모도 수첩에 남아 있어서 공유할게요. 첫 번째로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 계약기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고 관리비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외에 방의 채광은 좋은지, 수압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입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철저한 편인데 고등학생 때 사탐 과목을 법과사회 공부를 해서 얕은 지식으로 기본적인 건 다 체크했고요. 계약 후 전입신고와 입주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었고 거기에 확정일자도 계약 당일 받아서 최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때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사는 자취집 구조를 얘기해 볼게요. 건물에 들어가 계단 한 층을 오르면 입주자들이 집을 비울 때도 편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게 비밀번호가 있는 금고 형태의 택배함이 있어요. 착불이 아니고서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택배함을 지나 한층 더 올라가면 여성 전용 원룸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여성 전용 원룸 입구부터 얘기해 볼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 후 들어가면 같은 층 입주자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외출 전 용모를 체크할 수 있는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보통 저곳에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전신 거울을 보고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패션이 언밸런스하다거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기 망설여지잖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정면엔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신발장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 방들이 마주보며 나란히 있고요. 각자 방 앞에 개별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 원룸이다 보니까 벽 쪽에 곳곳에 명화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사장님의 배려심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도엔 자동 센서 조명이 있어 밤엔 복도를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제 영상에는 데코 편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다른 디자인 작업할 때 무리는 없는 편인데 영상 편집 과정 중이나 렌더링을 돌리면 컴퓨터가 감당을 못해서 중간중간 버벅대고 튕기고 1시간에 끝날 것을 3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왜 하필 수첩에 그리냐고 하는데 컨셉이기도 하고 집에 퇴사했던 회사의 다이어리가 쌓여있기도 해서 빨리 써서 좀 좁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더 깔끔한 편집을 위해 지금보다 고사양 컴퓨터 교체해서 좋은 영상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돌아가서 원룸 현관을 열고 나와 옥상 먼저 구경시켜 드릴게요. 옥상으로 가는 현관은 교통카드 같이 찍고 들어가는 센서 키가 있는데요. 키를 전자 도어락에 대고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정면에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보입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와 연결되어 영화 감상도 할 수 있어요. 계단을 더 올라가면 제가 이 집을 처음 계약했던 장소인데요.
프린터기와 데스크탑, 맥 컴퓨터가 있어서 급하게 컴퓨터 사용이 필요하면 저기 올라가서 썼던 곳입니다. 주로 연말 정산 자료를 뽑거나 이직할 때 포트폴리오 출력했을 때 갔던 곳입니다. 서울 와서 13군데 방을 돌아다니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 집을 방문하고 다른 곳을 둘러보려 할 때 임대하시는 사장님이 둘러보는 동안 머무를 곳이 없으면 얼마 전 빈 방이 있는데 거기에 며칠 있어도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생한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약 당일 사장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초역세권으로 집을 나와 도보 3분 거리면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 5분 거리 안에 영화관, 마트, 시장, 각종 병원과 편의시설이 근접해 있어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문을 열고 실외 옥상으로 둘러볼게요. 옥상은 대부분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고 운동 공간은 충격 완화 블럭이 있어 줄넘기 하기에도 좋아요. 주로 운동을 하거나 이불 빨래를 널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놀고 먹는 장소를 활용하는데요. 작년 봄에 혼자 날이 좋아서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게 뭐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옥상 곳곳엔 은은한 조명이 있어 밤이 되면 분위기도 끝내줍니다. 우편함 같은 데코도 있고 주변 건물들도 야경이 너무 이뻐요. 테이블 옆엔 통유리로 된 미니 헬스장이 있는데 러닝머신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 몇 가지가 있고 지금은 없지만 커다란 TV도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드라마 보면서 러닝머신을 탔었어요. 통유리로 된 미니 헬스장을 지나가면 작은 화단과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빨래를 세탁할 수 있는 큰 드럼 세탁기와 바닥엔 인조 잔디가 있고요. 세면대와 공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세면대 쪽은 정식 거울이 크게 있고요. 아래층 입주하고 계신 아주머니께서 김장을 하시면 큰 통에 김치 몇 포기를 담아 공용 냉장고에 두시고 입주자 단톡방에 김치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서 먹으라고 나눠주십니다. 저도 한 포기 정도 가져갔었는데 김치찌개나 전 이런 것들을 정말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비상일 땐 방콕하게 되는데 햇살 좋은 날 세탁하고 옥상에 이불 빨래 널어두고 방에 와서 건조된 이불을 깔면 소독되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취방인데요. 문 열고 들어가면 세 걸음 걸으면 바로 침대가 있는 매우 좁은 방이지만 나름 풀옵션으로 있을 건 다 있어요. 와이파이, 에어컨,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드럼 세탁기, TV, 책상, 침대, 옷장, 화장실, 전신 거울 등이 있고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놀러와서 제 방을 보면 좁은 방을 보고 저를 짠한 표정으로 쳐다보긴 하지만 몇 분 놀다 보면 너무 아늑하고 좋다고 하는 방입니다. 크리스마스 땐 사장님이 소소한 이벤트로 1층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놔주십니다. 서울에서 정착하기 위해 초기 자금 저렴하게 계획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서 공유할게요. 이 기록들을 보니 대학생 때 각종 알바와 학업을 병행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땐 지금 회사 월급보다 많이 벌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전략적으로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중 제일 편하고 시급도 가장 센 알바인 미술학원 카운터 업무도 있는데요. 다니던 미술학원 원장님이 절 좋게 봐주셔서 과제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실장님 소리 들으면서 꿀이었어요. 매번 느끼지만 전 먹을 복과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와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친한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냐고 마담뚜하라고 할 정도예요. 아마도 저희 낯가리 먹고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상한 사람도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상경하고 초반에 회사 때문에 월급도 밀려보고 원치 않게 상사 때문에 유흥업소도 가고 첫 직장이 자동차 관련 디자인을 했었는데 공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여름 땡볕에 자동차 700대 가량 내부 청소도 해보는 등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버틴 건 주변 좋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집주인 사장님은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센터에 스튜디오가 있어서 제 채널이 수익화되기 전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쓰라고 하시고요. 채용이 마감된 줄 모르고 입사 지원했던 회사가 있는데 저를 뽑아주신 상무님은 제가 서울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현실 아빠처럼 편히 대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제 투정도 잘 받아주십니다. 상무님은 절 만난 게 악연이라고 하네요. 정말 미안하다! 대학생 땐 지금보다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교수님이 유학 상담이나 알바 자리 등 매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생한다면서 밤늦게까지 졸업작품을 하다 집에 들어가니까 늦은 시간 집 앞까지 차로 태워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단골 가게에선 같이 밥 먹자면서 스테이크도 구워주시고 카페에선 두 번째 방문 이후로 매번 맛있는 케이크를 그냥 주시는 분도 있고요. 굳이 계산해보면 아마 큰 금액일 거예요. 집 앞 백반집 사장님은 반찬을 종종 싸주십니다. 이직 준비 기간은 협력업체에서 친해진 분이 월급 못 받으니 밥 본인이 사주겠다고 자주 사주시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제 컴퓨터가 감사 영상을 다 담기엔 사양이 역부족이라 다음 영상 때부터 천천히 풀게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 다니는 분한테 저렴하게 데려온 구글홈입니다. 제가 퇴근을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하죠. 오케이 구글, I'm tired. If you say so. 냉정한 년.